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오부제가 전국 약국과 우체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년생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주말에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머물고 싶은 안전지역 평창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김소예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과 평창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지난 3월 3일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평창경찰서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소속 경찰 공무원 1명을 파견했고 관제요원의 범죄 의심사항 협조 요청에 대해 112 출동 등 사건 사고 대응과 범죄 예방의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관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인 등 현장 상황 발생 시 인적 네트워크인 112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즉시 검거, 해결하는 스마트 치안 시스템 구성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해 모두 12억 6천만 원을 들여 군청 구올림픽 홍보관 건물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2월 10일부터 관제요원 8명을 채용해 시험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4개의 부서와 6개의 업무, 305대의 CCTV를 통합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효율적인 통제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분산되었던 CCTV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 상시 관제와 사건 사고의 사전 인지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방범,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 관리 등의 목적으로 612대의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 운영 기간 중인 지난 2월 24일 관제요원이 진부체육공원에서 연기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는 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 사례가 생기면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최근 범죄 유형은 나날이 진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이동 동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특정할 수 있는 CCTV 보급 및 확보가 아주 절실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다양한 목적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고 상시 관제하는 곳으로 관제요원 8명과 경찰관 1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해 각종 범죄를 예방합니다. 또한 사건, 사고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대처하고 합동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이 24시간 365일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게 되고 경찰관은 112 출동 등 사건 사고 대응과 범죄 예방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협약식 이후 평창군과 평창경찰서는 실종자 수색 업무 지원을 위한 구조장비 드론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관내 실종자 발생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평창군에서는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관리하기 위해 평창경찰서에 무상 대부하고 평창경찰서에서는 경찰서와 사회단체 등 인력을 동원해 드론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과 드론 전달을 계기로 평창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구입한 드론은 평창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실종자 수색 등 관내 사건 사고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대 38분간 비행하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하고 조난자의 위치를 구조팀에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최첨단 드론을 구입하였고,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서 사건 사고 현장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국민을 지키는 평창군 안전지킴이가 탄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평창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700 김소혜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학 전 학교 시설의 추가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독 대상에는 관내 유, 초, 중고 총 33개 학교의 시설을 소독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직원 관사 및 학생 통학 차량도 일괄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2020년 2월에 공립학교의 정기 소독을 실시했으나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라 3월 학교 개학 전에 모든 학교의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 소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약품 종류도 추가될 예정이며, 교사 내만 실시하는 정기 소독과 달리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평창군청에서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된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되고, 2003년 봉평면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한결같은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표창, 국무총리 표창, 평창군수 표창, 향토봉사부문 국민대상, 봉사왕을 수상했습니다. 이은미 센터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를 확장하고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원봉사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창 된장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0일 직접 제조 생산한 400만 원 상당의 발효식품 1000개를 평창군에 전달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우려한 관계자는 기탁을 통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 부디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란다며 따스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평창 된장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콩과 지하 안반수를 이용해 재래식 방법으로 전통 간장, 전통 된장, 호박 막된장,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으며 그 구수한 맛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합니다.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직접 나눔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3월부터 2020년 평창군 제한제도를 본격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추세가 이어지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군정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견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작년 제한제도 운용을 통해 총 172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최종 2건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문 배부 등의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군정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2020년 평창군 제한제도의 참여 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할 경우 군 이외 거주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림픽 플라자 부지의 사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이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됩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 함께 만들어주세요라는 공모 주제로 공모 내용은 동계올림픽과 대관령면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감안해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당선작 발표는 2020년 4월 중으로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공모 신청서와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를 이메일로 보내 접수하면 됩니다. 심사 기준은 공모 취지의 적합 여부, 예산 절감 및 수익 창출 여부,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제안인지 여부,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4가지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평창군은 스마트폰 걷기 앱 워크온의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매달 챌린지가 시작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워크온은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1차 챌린지를 종료했으며 2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걸은 주민 10명에게 평창쌀 10kg을 전달했습니다. 2월 챌린지 결과 대화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3명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보건의료원 직원을 위한 떡을, 나머지 쌀은 대화면 사무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하는 훈훈한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도 주민들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매달 진행되는 워크온을 통해 걷기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2020년 12월까지 사과 전지 전정기술 전문가 2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과나무 전지 전정 기술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 2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향후 전정기술 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지전정은 과일나무에 불필요한 가지 등을 속간해 상품성 있는 과일을 길러내기 위해 매년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만 과수농가가 고령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이므로 주로 외부 전정 인력을 고용하는 상태입니다. 전지전정 전문가 양성교육은 1년간에 걸쳐 총 20회의 이론교육과 여름, 겨울 전정 실습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생을 상대로 한 실기시험을 실시해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평창읍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방역 소독 장비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사회단체 방역단을 구성하고 사회단체에서 찬조금을 모아 방역 분사기와 소독약품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방역 장비를 구비했으며 희망업소에 선착순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국민의 주소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단독주택, 원룸 등의 상세 주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청년 창업가를 발굴 지원하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군은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차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대상자 9명을 선정해 시설비, 사업개발비,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림면은 소규모 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자가 방역용품 대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